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재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판사님 이렇게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을 고용을 하시고 판사님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사건이 모든 그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로지 여러분 사건에만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저렇게 작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워낙 변호사님들이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모든 걸 차지하는 이 사건이 판사님한테는 더더욱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사건에 몰입을 하다 보면 막 감정적인 그런 개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다스려야만이 사건을 현명하게 같이 변호사님과 팀워크가 돼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성적인 거와 이성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을 의뢰해야 될 때 감성적인 거에 많이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제3자의 사건을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사건이 되면은 감성적으로 이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감성적일 때는 이 100불짜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성적일 때는 $1짜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제가 그냥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죠? 분통도 터지고요. 혼내도 주고 싶고요. 화도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시죠? 억울하고. 그런데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도달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변호사비가 몇 배로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특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이거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더 입히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좋은 일을 하느냐? 결국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잠 못 자고 일하는 변호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소송을 하시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의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니멈 보통 그 디파짓을 하라고 그럴 때 3,000불을 보통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기본 3,000불 이상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1,000불에 끝날 수 있는 일도 3,000불까지 불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보통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게 재판 직전까지 갔을 때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쭉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재판 소송을 하면 또 5만 불이 든다, 4만 불이 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청구를 하죠. 그래서 재판을 5만 불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냥 합의를 3만 불에 보겠습니까? 결국은 2만 불 들어간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송을 하면 어떤 입장에서 소송을 하든지 출혈은 결국 다 의뢰인이 지게 되어 있어요. 소송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변호사들은 코스트가 얼마가 들고 소송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얼마기 때문에 소송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정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민사소송은요, 1년, 2년 안에 잘 안 끝나요. 보통 2, 3년이 걸리는데 그걸 계속 변호사가 제대로 팔로우업 하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냥 법원에 서류 낼 때만 잠깐 보고요. 또다시 6개월 뒤에 뭐 서류를 내야 된다든지 이러면 다시 또 리뷰한다고 그래갖고 1000불, 2000불 청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빌링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동영상에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이게 보통 빨라도 2년 정도 걸려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액 재판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언리미티드 이제 시빌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오래 걸리고 금전적인 그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병이 나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확실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오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판을 했을 때 구조를 좀 이렇게 대충 이해시켜 드리려고 설명드리는데 그 재판을 하는 법원 안에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사님과 증인 그리고 원고 피고가 이렇게 있고 방청석이 있는데 방청석은요 형사법이 아닌 이상은 민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참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그 판사가 누군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판사님의 재판 과정을 한 번씩 방청을 하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은 그런 거를 하는데 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 판사의 성향도 경험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시간을 할애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물론 뭐 100만 불 이상의 소송 같은 경우는 하겠죠. 그렇지만 10만 불 이하의 소송 같은 경우는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중재에 가까운 일들을 하죠.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법원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지 이 의자에 앉지를 않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을 만큼 짧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변호사가 히어링이라든지 중재를 위해서 잠깐 법원에 가서 의자에 앉을 시간도 없을 만큼 판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한테는 몇 시간씩 차지를 하는 줄 아세요? 최소 4시간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서서 브리핑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리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법원에도 참석해야 되죠.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뭐 카피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돈덩어리예요.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돈덩어리고.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 나와서 하는 일은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1시간 안에 이루어지는지 제가 재판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50여 명이 넘는 변호사들을 보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법원에 나와서 히어링을 한다든지 중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호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손해도 많이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고 그 변호사에게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령을 제가 앞으로 보고 느낀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다 보면요. 이러한 이유로 또 법원에 갈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귀한 경험의 시간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